안녕하세요. 플러스 30의 한의사 황중호입니다. 네, 지난 2회 강의 동안 이 엄마, 예비 엄마로서의 음식,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아기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엔 거기에 이어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 엄마가 이제 조리원이 있다, 혹은 집에서 이제 수발 들어주는, 조리해주는 또 분 계시다가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기의 잠 증상입니다. 잠과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이가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이제 잠드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또 잘 깨고 막 울고, 밤중 수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그 아기들, 신생아 때부터 해서 겪는 그 잠에 관련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를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갈수록 늘어나서 거의 한 절반치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그나마 출산 직후에는 도움을 주는 조리원이든 혹은 양가 부모님들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또 아기를 키우는 몫은 거의 대부분 엄마든 이제 가족,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장 처음 힘든 것이 아기의 수면 증상입니다. 아기가 잠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또 잠들려고 하면 또 잠자는 도중에 땀도 많고, 중간이고 이제 몇 번이고 계속 깨서 울고 자지러지고 막 이런 상황. 그리고 밤중 수유가 6개월 이후에도, 아기가 6개월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기대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직접 키우는 엄마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상생활에까지, 낮 동안의 가족의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아기가 밤중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고, 이런 증상을 야경증 혹은 야제증이라고 합니다. 야경증이란 말은 밤에 아기가 놀라듯이 소스라치듯이 자다 깨서 우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요. 야제증 또한 그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아들이 겪는 수면 곤란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기만 보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참 이런 경우가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밤에는 밤에대로 힘들고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또 낮대로 힘들고요. 낮에는 또 아기가 잠을 안 자면 또 그거 하루 종일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전업주부 아닌 일해야 하는 워킹맘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힘들어서 그 본업, 일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이룰 수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야경증 혹은 야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야제증, 야경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잠깐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은 이와 같이 머리와 목과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상초라 그러고요. 이 부분을 중초라 그러고요. 요 아래 이하를 하초라 그럽니다. 야제증, 야경증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낮 동안에는 머리를 쓰면서 머리 쪽, 두부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여기서 체열 사진을 딱 찍어보면 머리 쪽에 이제 붉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잠을 들게 되면 이 열이 고스란히 이제 밑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와야 됩니다. 실제 체온도, 우리 몸의 체온도 잠이 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한 0.4도씨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 열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상초 부분에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순환이 막히는 경우에는요, 이 열이 못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지를 못하고 상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하초, 중하초 부분은 몸은 잠이 피곤해서 잠이 들고 싶고 막 이런데 실제 잠도 들기도 하는데요. 머리 쪽은 잠을 못 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꿈을 많이 꾸게 되고, 따라서 아기들이 잘 깰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열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하려고 합니다. 그 노력이 뭡니까? 바로 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땀을 줄줄줄 아기들이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기들이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기 때는 예민해서 다들 그런 거야. 그거 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실제 얘기도 해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기가 예민해서 잠을 못 잔다. 정말 아기가 성격이 예민해서 또 밤기, 잠기가 밝아서 조그만 소리도 깨고 그러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잠기가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몸 자체가 힘들어서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몸에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누구보다 피곤해서 자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아기 본인입니다. 가장 자고 싶고 피곤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잠을 제대로 못 들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울고 보채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몸이 힘들다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힘들다는 상황을 표현하는 증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경증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누구나 엄마 아빠로부터 체질의 좋은 면도 봤지만 안 좋은 면도 물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초 기체증이 있는 경우, 이 상초 위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이런 야제증이 처음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중 수유도 잘 끊기가 힘들겠죠. 그러므로 사실은 상초 기체증이 치료되고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하면 야경증은 저절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의 성격이 막 변해가지고 막 온순하게 변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야경증, 야제증이 아이가 크면서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일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일부분은 또 전혀 아닌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기가 야경증, 야제증 아무리 심한 경우라도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진료하면 만 3살, 4살 거기가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한 만 4살 넘어가면 야경증, 잠을 못 잔다는 부분으로 오는 경우는 좀 극히 좀 드물어집니다. 정말 이제 만 4살 이후에도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좀 기질적인 부분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나이가 지나면서 야경증 증상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경증을 일으켰던 원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초 기체증이죠.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이 안 좋은 원인은 그대로 있고요. 증상만 바뀌는 것입니다. 증상이 바뀌는데 약한 정도로 바뀌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은 증상으로 바뀝니다. 더 심각하고 더 고질적인 증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소화 비염, 소화 아토피, 또 잦은 감기, 중이염, 식욕부진, 성장장애, 소화기 장애, 또 성조숙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중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아이의 기체증이 어릴 때 좀 심했었구나 이런 부분을 역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나이가 들고 원령이 지나고 이러면 야제증, 야경증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그 현상만 본 것이지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은 놓치는 것이죠. 아이의 어떤 평생 건강을 고려한다면 그 야제증, 야경증이 나타났을 때 아이의 몸이 이 부분이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잡아줘야겠다. 잡아주게 되면 다른 더 안 좋은 증상으로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소화 진료를 많이 보니까요. 그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 아토피, 성조숙증, ADHD, 틱, 경련, 간질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신생아 때 야제증, 야경증으로 고생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빈도수가 훨씬 높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알겠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잠을 못 잔다, 잠을 설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증상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아이의 몸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부분이 훨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요. 아기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아기의 성격이 예민하거나 잠기가 밝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이의 어떤 평생 건강을 고려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겠습니다. 잠을 못 드는 증상이 정상적인 범주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아기들이 그 정상 범주를 벗어났을 때 그때 초기에 잡아주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야경증, 야제증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제 밤중 수유인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밤중 수유 관련해서 수많은 그 초보 엄마들 그리고 여러 그 부모님들의 질문, 그 다음에 답변, 막 글 이게 넘쳐나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밤중 수유를 언제 끊어야 하냐 이게 이제
이 어린 아기들을 둔 집안에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아기들이 밤중 수유를, 밤에 이제 수유를, 우유나 모유를 먹는 것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밤중 수유를 언제 끊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역으로 얘기하면 밤중 수유를 아기들이 잘 못 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그냥 소화관이 어른처럼 이렇게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두 돌쯤까지는 계속 그 소화기관이 이렇게 성숙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성숙되기 전까지는 소화관이 미숙하기 때문에 밤중 수유, 밤에 뭘 먹지를 않으면 소화관에 복부의 불편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기들이 잠을 못 자고 또 밤중 수유를 찾게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밤중 수유를 억지로 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들이 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억지로 그냥 재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 보면 밤중 수유를 끊으라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또 관련 서적이나 이런 얘기를 보면 서양 아이들의 기준에 맞춘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밤중 수유를 무조건 끊어라. 아기가 몇 날 며칠을 울더라도 끊어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또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맞냐면 체질적으로 소화관이 튼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췌장 기능이 튼튼한 아이들은 일찍 그 밤중 수유를 끊어도 약간의 적응기, 며칠, 하루 이틀,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3, 4일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잘 잡니다. 문제없이.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음 췌장 기능이 6개월에 성숙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억지로 끊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억지로 그냥 체념해서 그냥 이렇게 자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당연히 잠 자체도 깊은 잠이 안 되고 성장이나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경증, 야제증이 아이의 어떤 습관이 아니듯이 밤중 수유 또한 아이의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습관이라 한다면 적응기를 거쳐서 인위적으로 끊게 되면 적응기를 거쳐서 누구나 편하게 잘 잘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중 수유가 아이의 숙면을 방해하고 잠자는 시간을 방해하고 성장의 시간을 방해한다 그래서 일찍 끊어주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조금은 아이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 인터넷이나 육아 관련 카페나 어떤 맘마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끊어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아이 건강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가 잠투정을 하고 밤중 수유를 자꾸 찾는다고 하면 일정 시점이 지나서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요. 그 결과 이상이 있다면 그 부분만 좀 잡아주게 되면 밤중 수유는 저절로 끊어지게 됩니다. 왜? 아기가 밤중 수유 없이도 편하게 쭉 밤 최소 8시간 이상 푹 잘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네,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겠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는데요. 3살 체질이 80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태어나서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신생아 때부터 해서 만 3살까지의 아이의 건강 상태, 즉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체질을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하느냐 혹은 그 체질을 더 악화시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3년 동안의 기간에 따라서 아이의 평생 건강의 밑바탕 베이스가 결정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만 3살이 지나서 아무리 좋은 어떤 운동이나 음식이나 뭐 어떤 약을 준다고 해도 만 3살 이전에 잡아주는 건강 체질의 바탕만큼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또 보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키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만 3살, 4살까지는 아이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뭐 체중이 많이 나간다. 그 다음에 키가 작다, 체중이 적다.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상 범주 내만 있다고 한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얼마만큼 건강하냐, 몸에 증상은 이상 증상은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평생 건강이 밑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만 3살, 4살 이후에 얼마만큼 성장의 잠재치 이상으로 잘 클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 3살, 4살 이전에 아기가 어릴 때부터도 물론이고요. 갓난아기 때부터 물론이고요. 야경증이나 야제증,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잠을 설친다든지 물론 일정 범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기들은 원래 좀 잠을 좀 설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일정 범위 이상 잠을 설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정밀한 진찰이 필요하겠고요. 또 밤중 수유 끊는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 측면에서 바라봐서 좀 그 끊는 시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그냥 마냥 시간이 지나서 좋아질 거라고 기다리는 부분보다는 아이 건강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더 바람직할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의 야경증, 야제증, 그리고 밤중 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플러스 Q&A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고요. 그 중에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8개월 됐고요. 딸입니다. 아직 밤중 수유를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지났으면 밤중 수유를 끊으라고 주변 엄마들도 그러고 소아과 책과 인터넷에서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마 질문 주신 분의 아기가 수월하게 밤중 수유를 끊으려고 했을 때 끊을 수 있는 상태, 또 찾지 않는 상태면 이런 질문 주지도 않으셨겠죠. 예, 아기가 6개월이 되면 밤중 수유를 끊어야 한다, 끊어주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때까지 6개월 지나서까지 계속 밤중 수유를 아기가 밤중 수유를 찾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어떤 미성숙, 특히 소화관의 미성숙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억지로 이렇게 밤중 수유를 끊는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아기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밤중 수유가 6개월 이후에도 계속되는 데는 크게 2가지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습관적으로 아기가 밤중 수유를 계속 찾는 경우입니다. 또 2번째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밤중 수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이 몸이 좀 아직 미성숙한 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집에서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기의 어떤 수유량, 수유 후 토하거나 개워내는 것, 항문의 발적, 이 소화관의 상태, 피부, 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아이가 몸이 아직 미성숙하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